안녕하세요. 주천부입니다. 오늘은 집을 매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잘 팔릴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공유해 드릴까 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집을 팔 때 꼭 이렇게 해보세요. 반드시 팔립니다. 최근처럼 집이 잘 팔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집을 잘 팔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저는 집을 매도했는데요. 부동산에 내놓은 지 약 16일 만에 나갔는데 어떻게 잘 팔릴 수 있는지 그동안 제가 사고팔고 하면서 해봤던 노하우를 말씀드릴까 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내 상황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매도할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때는 뭔가 쫓기는 상황에서 급하게 내놓으심 거의 가격 협상에서 내가 끌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세 낀 집을 매도할 때는 두 가지 마인드로 집을 내놓습니다. 첫째는 내가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지 못 받으면 전세를 한 바퀴 더 돌려야겠다. 즉 아니면 말고 여유로운 마인드를 갖도록 해야 하고 최소 3달 전에 여유롭게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집을 내놓을 때는 요즘같이 거래가 쉽지 않을 때는 선매수 후매도를 하는 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먼저 매수한 집 잔금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내 집 매도가 안 되면 자칫 많은 손해를 보고 내 집을 팔아야 할 수 있으니 먼저 내 집 매도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매수 계약을 하는 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해요. 두 번째는 가격이에요. 무조건 싸게 내놓으면 잘 팔리겠죠, 당연히. 하지만 너무 저렴하게 내 집이 팔려나가면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얼마에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말할지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 선정에 앞서서 내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저층의 서양집인데 남양의 로얄층에 있는 물건보다 비싸거나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저와 같은 동해의 물건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실거래가에서 가장 비싸게 팔렸던 가격과 최근 실거래가를 같이 확인해요. 둘 사이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 둘 가격 중간 정도 가격에 내놓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일단 첫째는 사장님 요즘 매매 손님들 좀 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백이동 905 매물 3억 5천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 식의 대화를 근처 부동산 사장님들 3-4분과 하다 보면 내 물건 가격이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팔기 힘든 완전 호가인 건지 판단이 드실 거예요. 만약 3억 5천이 가능하다면 그럼 3억 5천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3억 6천에 물건을 내놓습니다. 물론 1,000만 원은 깎아줄 거 생각하면서요. 셋째는 내 물건이 있는 동네 부동산과 내 물건이 있는 지역과 많이 멀지 않는 다른 지역 부동산에 물건을 문자를 통해 내놓습니다. 여기서 저는 처음에는 너무 많은 곳에 뿌리진 않아요. 왜냐면 내부 부동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내놓은 부동산 개수가 표시가 되는데 너무 많게 되면 이 물건이 급한 건지 알고 많이 깎으려고만 하는 전화만 받게 돼요. 그러면 그게 당연한지 알고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분위기를 보고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고 전화가 없다 싶으면 그때 많은 지역에 제 물건을 뿌려요. 넷째, 집 상태 관리 진짜 중요해요. 이건 기본이겠죠. 일단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을 때는 저는 세입자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집 보러 사람들이 오니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혹시 곰팡이나 결로 부분은 없는지 여쭤보고 그것에 대한 관리도 부탁드려요. 매수자분들도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면 살 마음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분에게 잘 말씀드리면 신경 써서 집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 때는 무조건 곰팡이 찾아내서 다 없애고요.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들이 최대한 안 보이게 수납장 혹은 상자에 다 넣어놔요. 매수자분들이 들어왔을 때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봄이나 가을 날씨에도 보일러를 살짝 따뜻하게 틀어놔요. 사람 사는 집에 들어왔을 때 썰렁함을 느끼기보단 약간 훈짐이 느껴지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오시기 전 집안의 모든 전기불을 다 켜놓고 커튼, 블라인드 다 올려서 최대한 밝은 상태를 유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밝은 느낌이 들어 집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옵션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코팅, 탄성, 줄눈,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서랍 같은 이런 수납장 등 이런 부분들도 어필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자식이 대학 합격 혹은 취업했다든지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이 있다는 걸 간단하게 어필해 줍니다. 부동산도 역시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거래라서 최대한 호감을 갖게 해주면 성사될 확률이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이 선 매수 후 매도를 하셔서 작년에 거래가 바닥을 찍을 시기에 집을 팔게 도와드렸는데요. 앞에 큰 건물이 가리는 비선호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매도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매수자분께 이유를 여쭤보니 집이 일단 깨끗하고 집에 걸려있는 그림, 별로 비싼 그림은 아니었거든요. 복을 불러오는 그런 그림이 큰 액자였는데 그것을 보고 너무 좋은 기운이 느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아들 신혼집 매수하실 생각으로 오신 어머님이셨거든요. 자, 마지막 5번째요. 특히 내 물건 내놓은 근처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자주 전화해서 내 물건을 인지시키고 내 물건을 보여줬는데도 거래가 안 된 건 꼭 이유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물건이 너무 비싸서 집이 너무 더럽더라고. 앞이 가려져서 싫대. 이런 등등의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들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 주셔야 돼요. 특히 내가 매수를 꼭 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들께 사정하면 너무 가격을 깎으시려고만 하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 제가 3억 6천에 내놓기는 했는데 혹시 매수 의사에 망설이는 분이 계시면 일단 무조건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때 같이 이야기하시게요. 이런 식으로 협상의 여지나 반드시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부동산 사장님들이 진짜 말솜씨나 실력들이 좋으세요. 하지만 물건이 많다 보면 내 물건만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급할 때는 수수료를 어느 정도 제가 가능한 선에서 더 드리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기도 해요. 그럼 더 신경을 써주기도 하거든요. 이 밖에도 공실 같은 경우는 입주 청소를 해놓는다든지 살짝 좋은 향기가 나게 해놓는다든지 거래 많이 성사시키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작은 선물을 사가지고 부동산 사장님께 인사하면서 눈도장 찍어둔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건 공식이라는 게 있기보다는 여러 방법들이 그때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분위기 혹은 내 아파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있다 보니 또 다른 케이스의 정보들은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